관계를 갖는 동안 분명 감각은 있었고 절정의 순간도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막상 확인해보니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텅 빈 듯한 허전함과 함께 식은땀이 흘렀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정말 끝난 걸까? 남성으로서 기능이 멈춘 건 아닐까? 이런 불안이 마음속 깊은 곳을 파고든 경험 있으셨나요? 놀라운 사실은 이런 상황을 겪는 60대 이상 남성의 약 30%, 즉 3명 중 1명이나 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부끄러워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채 혼자 걱정만 안고 살아갑니다. 나이 들면 다 이렇게 되는 건가? 곧 괜찮아지겠지 스스로를 달래다가 결국 자존감까지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이호선입니다. 여성비뇨의학과 전문의로 25년 넘게 남성과 여성의 생식 건강을 연구해왔습니다. 특히 고령 환자분들과 함께하며 그들의 생활과 고민을 듣고 실질적 해결책을 찾는 데 평생을 바쳐왔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은 거창한 수술이나 고가의 약물이 아닙니다. 병원에 가지 않아도 몸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 일기주 안에 눈에 띄는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검증된 자연 회복 방법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정말 변화가 올까? 하지만 72세 박영수 어르신이 단 2주 만에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직접 확인한 후 확신하게 됐습니다. 그분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미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시 남자가 된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사정불능 현상이 생기는지, 어떻게 해야 다시 정상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아마 이렇게 느끼실 겁니다. 이걸 진작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괜찮습니다. 지금 시작해도 전혀 늦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가장 빠른 출발점입니다. 우리는 흔히 남성 건강 문제를 눈에 보이는 변화 발기가 잘 안 되거나 시간이 짧아지는 것만 떠올립니다. 하지만 사정이 되지 않는 현상은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몸속 깊은 곳의 작은 시스템 오류입니다. 마치 닫혀야 할 순간에 문이 열려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 문이 무엇일까요? 바로 방광경부입니다. 이 부위는 평소에는 열려 있다가 사정 시에만 단단히 닫혀야 합니다. 그래야 정액이 요도를 통해 밖으로 제대로 배출됩니다. 그러나 이 문이 제때 닫히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정액이 잘못된 방향으로, 즉 방광 쪽으로 역류하게 됩니다. 이것을 의학적으로 역행성 사정이라고 합니다. 특히 60대 이상 남성 중 3명 중 1명이 한 번쯤은 겪는 현상입니다. 2024년 대한비뇨의학회가 발표한 최신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환자의 약 5%가 실제로 정액 배출 이상을 경험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은 왜 발생할까요? 원인은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첫째, 전립선 관련 수술 경험입니다. 특히 전립선 비대증 수술 과정에서 방광경부 주변의 섬세한 근육이나 신경이 손상되면 사정시 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습니다. 그 결과 정액이 요도로 나가지 못하고 방광 쪽으로 역류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술 후 6개월에서 1년 사이 이런 증상을 겪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둘째, 당뇨병입니다. 당뇨는 단순히 혈당 수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장기간 혈당이 조절되지 않으면 신경이 서서히 손상됩니다. 특히 말초 신경과 자율신경계가 영향을 받으면 정액을 밖으로 밀어내는 섬세한 신호 전달 체계가 무너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당뇨 환자는 일반인보다 역행성 사정 발생률이 약 3배 높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셋째, 특정 약물의 부작용입니다. 고혈압 약, 항우울제,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 등은 근육 수축을 억제하거나 방광경부 반응을 낮출 수 있습니다. 특히 베타 차단제 계열 약물은 정액 배출 경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약을 바꾸거나 용량을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증상이 개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넷째, 자연적인 근육 약화입니다. 근육은 사용하지 않으면 점점 약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회복 속도도 느려집니다.
60대가 되면 방광 주변 근육의 수축력이 젊었을 때보다 15에서 20% 감소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골반 근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힘을 잃습니다. 다섯째, 만성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입니다. 자율신경계는 우리 몸의 자동 조절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스트레스가 쌓이고 수면이 부족하면 이 시스템이 흔들립니다. 몸은 제대로 신호를 보내지 못하고 반응도 둔해집니다. 밤에 푹 쉬지 못했을 때 몸이 이상하게 반응했던 경험 있으시죠? 이게 반복되면 사정 시스템 전체가 영향을 받습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한 70세 김동훈 선생님 사례가 그렇습니다. 김 선생님은 수년간 당뇨약을 복용했고 3년 전 전립선 레이저 치료를 받은 뒤부터 정액이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통증도 없고 소변도 잘 나오므로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습니다. 하지만 불편하지 않다고 해서 괜찮은 증상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신호를 놓치면 성기능 근본이 위축될 수 있으며 나아가 자존감과 삶의 질까지 떨어집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에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병원에 가지 않고 집에서도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면서 강력한 변화 3가지를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문제의 핵심을 이해했다면 이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 첫 번째 실천부터 시작해 볼까요?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정액의 약 90%는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입니다. 즉, 몸의 수분 상태가 바뀌면 정액의 점도와 배출 용이성도 크게 달라집니다. 탈수 상태에서는 정액이 끈적해져 요도로 밀어내기 어려워지고 방광 쪽으로 잘못 흐를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바꿔야 할 습관은 물 마시는 방식입니다. 단순히 많이 마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떻게, 얼마나 마시는지가 중요합니다. 제 환자 중 72세 박영수 선생님은 하루에 커피 2잔과 저녁 소주 1잔 외에는 거의 물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소변도 잘 나오고 목도 마르지 않으니 본인은 충분히 수분을 섭취한다고 생각하셨죠. 하지만 몸속 상태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혈액은 걸쭉했고 소변은 진하게 농축되어 있었으며 사정시 정액은 제대로 배출되지 않았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 혈중 크레아티닌 수치도 정상 범위 상한선에 가까웠습니다. 그런 박 선생님께 제가 권한 첫 번째 습관은 이렇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1컵을 단번에 마시는 것 왜 아침일까요? 자는 동안 약 6시간에서 8시간 동안 수분을 섭취하지 않으므로 혈액은 농축되고 노폐물이 쌓입니다. 아침에 미지근한 물을 마시면 농축된 혈액을 희석하고 밤새 쌓인 노폐물을 자연스럽게 씻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타이밍이 있습니다. 관계 3시간 전 300ml 미지근한 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혈류가 원활해야 골반 내 장기로 충분히 산소와 영양분이 공급되고 정액도 부드럽게 배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을 마신 후 2-3시간이 지나면 체내 수분 밸런스가 최적화됩니다. 박 선생님은 이 2가지를 일주일 동안 실천했습니다. 그 결과 정액의 흐름이 눈에 띄게 부드러워졌고 사정시 느낌도 훨씬 명확해졌다고 하셨습니다. 뭔가 막혔던 게 뚫린 것 같다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그럼 구체적인 수분 섭취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하루 총 2리터 이상을 목표로 하되 다음과 같이 나누어 마십니다. 아침 기상 직후 500ml 미지근한 물 점심 식사 전, 300ml 점심과 저녁 사이, 300ml 저녁 식사 후, 200ml 관계 3시간 전, 300ml 취침 1시간 전, 200ml 단. 자기 직전 1시간 이내에는 수면 중 화장실 가는 것을 피하기 위해 섭취량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신장의 농축 기능이 떨어져 탈수에 훨씬 민감합니다. 그럴수록 체내 노폐물 제거와 정액 유지를 위해 더 자주, 꾸준히 마셔야 합니다. 혹시 지금도 목마를 때만 마시면 되지라고 생각하신다면 이제 그 생각은 버리셔야 합니다. 정액은 물에서 시작되며 물로 건강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이제 2번째 실천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조금 민감한 주제이지만
가장 실질적인 변화의 열쇠가 되는 부분입니다. 물을 통한 정액점도 조절이 기초 체질을 바꾸는 시작이었다면 이번에는 몸의 리듬을 바꾸는 시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리듬은 무엇일까요? 바로 몸의 자연스러운 생성주기, 특히 사정주기와 호르몬 분비 리듬을 말합니다. 많은 분들이 질문합니다. 자주 해야 능력이 유지되지 않나요? 계속 안 하면 더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사실 이것은 젊었을 때의 논리입니다. 하지만 60대 이후에는 이런 생각이 오히려 몸을 지치게 합니다. 왜냐하면 60대 이후에는 정자와 정액을 만들어내는 각 기관의 회복 속도가 젊을 때와 확연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전립선액은 하루 이틀이면 어느 정도 채워지지만 정자 형성은 훨씬 더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정자와 전립선 모두 하루에 여러 번 채워질 정도로 빠르지 않으므로 일정한 템포를 유지하는 것이 회복과 생성의 핵심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이틀에서 사흘 간격으로 조절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간격이 너무 짧으면 축적이 부족해 배출 압력이 떨어지고 너무 길면 체내 재흡수로 정액질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 오신 68세 김태수 선생님은 매일 같은 시간에 반드시 사정해야 한다는 강박이 있었습니다. 매일 해야 늙지 않는다는 생각 때문이었죠. 결과적으로 정액양도 줄고 감각은 남아있어도 실제로 나오는 것은 거의 없게 되었습니다. 몸이 따라가지 못한 것입니다. 이분께 사흘주기 조절을 권했고 그 사이 충분한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도 병행하셨습니다. 2주 후 김 선생님은 스스로도 놀랄 만큼 사정감이 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아, 이게 이렇게 시원할 수가 있구나. 웃으시며 하신 말씀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밤 11시 이전에 잠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성장 호르몬과 테스토스테론 분비가 특히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집중되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을 놓치면 호르몬 분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충분한 수면 없이 무리하게 반복하면 정액 생성 능력 자체가 점점 떨어집니다. 단순한 피로 문제가 아니라 호르몬 시스템 전체의 무너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스트레스가 쌓이면 코르티솔이 과다 분비되어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분비를 억제합니다. 이 모든 요인이 정액의 양뿐 아니라 질과 배출 능력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이제 더 이상 횟수에만 집중하지 마세요. 몸이 회복할 시간을 먼저 주고 생성 조건을 마련하는 것이 진짜 회복의 시작입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방법은 조금 더 직접적인 접근법이지만 효과를 가장 빠르게 체감할 수 있습니다. 몸의 흐름을 깨우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입니다. 조금 낯설게 들릴 수 있지만 배꼽 아래를 부드럽게 돌려주는 것만으로도 전립선 주변 혈류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위치는 배꼽에서 손가락 3마디 아래입니다. 그 지점을 중심으로 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원을 그리며 마사지하세요. 이곳은 단순한 복부가 아닙니다. 전립선과 정액 생성에 가장 가까운 위치이며 혈관과 신경이 밀집해 있어 작은 자극에도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70세 이정훈 선생님은 당뇨 합병증으로 혈액순환이 매우 나빴고 기존 약물로도 큰 변화를 느끼지 못하셨습니다. 그런데 매일 아침 저녁 10분씩 이 부위를 부드럽게 마사지한 뒤 한 달 만에 정액량이 늘었다고 하셨습니다. 약도 안 듣던 제가 이렇게 손으로만 변하다니 믿기지 않습니다. 이 한마디가 얼마나 큰 울림이었는지 모릅니다. 중요한 점은 강도가 아니라 풀어주듯 눌러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차츰 깊이를 더하면 됩니다. 특히 관계 30분 전에 마사지를 하면 당일 반응이 분명히 달라집니다. 혈류가 미리 활성화된 상태에서 사정하면 정액 배출 압력이 훨씬 높아집니다. 마사지 시 천연 오일이나 로션을 사용해 보세요. 올리브 오일이나 코코넛 오일은 피부 자극을 줄이고 깊은 부위까지 압력을 효과적으로 전달합니다. 그리고 마사지 후에는 미지근한 물 한 잔을 꼭 섭취하세요. 순환이 열린 상태에서 수분을 보충하면 더 큰 시너지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 방법은 단순히 정액 흐름만 개선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립선 주변 근육의 긴장을 풀고 인슐린 저항성까지 낮춰
당뇨와 관련된 성기능 저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몸은 자극보다 정성 있는 터치에 더 잘 반응합니다. 다음으로 회복 과정에서 에너지를 불어넣어 줄 천연 재료와 영양소 조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저 먹는 것이 아니라 순서, 양, 조합을 지켜야 진짜 변화가 일어납니다. 외부 자극이 중요했다면 이제는 내부 순환을 돕는 재료를 활용할 차례입니다. 단순히 좋다는 말에 의존하지 말고 왜 좋은지, 어떻게 작용하는지, 어떻게 섭취해야 효과가 나는지를 아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선 아르기닌입니다. 아르기닌은 체내에서 산화질소, 노를 생성합니다. 이 산화질소가 혈관을 확장하고 전립선과 골반 혈류를 증가시킵니다. 특히 음경해면체 혈류를 원활하게 만들어 사정시 압력을 높이고 정액 배출을 자연스럽게 도와줍니다. 아르기닌이 많은 음식으로는 호두, 아몬드, 해바라기씨, 호박씨가 대표적입니다. 그중 호박씨는 아연 함량이 높아 정자 형성과 테스토스테론 분비에도 이중 효과가 있습니다. 69세 정민수 선생님은 하루 호두 5알, 아몬드 7알, 호박씨 1스푼을 간식 대신 매일 섭취하셨습니다. 2주 만에 아침 발기 반응이 달라졌고 3주 후에는 관계중 정액 배출 양상이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아르기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시트룰린이 더해져야 합니다. 이 조합으로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시트룰린은 체내에서 아르기닌으로 전환되어 보다 지속적인 산화질소 생성을 돕습니다. 대표적인 시트룰린 식품은 수박이며 특히 흰 껍질 부분에 더 많이 들어 있습니다. 수박을 꾸준히 먹기 어렵다면 수박즙이나 시트룰린 보충제로 대체해도 충분합니다. 서울대 비뇨의학과와 일본 오사카 대학의 공동 연구에 따르면 아르기닌과 시트룰린을 함께 복용한 60대 남성 그룹은 4주 후 배출력, 정액양, 성적 만족도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향상되었습니다. 포인트는 복용 타이밍입니다. 아르기닌, 공복에 섭취 시트룰린, 식후 섭취 아르기닌은 위가 비어있을 때 흡수가 빠르고 시트룰린은 음식과 함께 있을 때 천천히 지속적으로 흡수됩니다. 저는 이 조합을 내부순환 부스터라고 부릅니다. 실제 사례로 72세 김성우 선생님은 3주간 이 조합을 실천한 뒤 몸 안에서 막혔던 것이 한꺼번에 열리는 느낌이었다. 마치 봄에 얼음이 녹는 것 같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에게 같은 속도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성분들은 장기간 누적 효과가 강하므로 최소 4주 이상 꾸준히 섭취해야 확실한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추가하면 좋은 성분은 아연입니다. 아연은 테스토스테론 생성에 필수적이며 정자의 질과 양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전립선에도 아연이 충분해야 정액의 항균 작용과 정자 보호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합니다. 아연이 풍부한 음식으로는 굴, 소고기, 호박씨, 검은 콩이 있으며 하루 권장량은 약 15mg입니다. 음식만으로 충분히 섭취하기 어렵다면 보충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 아연 과다 섭취 시 구리 흡수를 방해할 수 있으므로 하루 40mg을 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이제 마사지로 인한 외부 자극과 천연 재료를 통한 내부 영양 보충이 결합되면 몸은 점차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방법을 하루 일상 속에서 어떻게 통합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소개한 내용을 하나의 완벽한 하루 루틴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24시간 루틴으로 묶으면 훨씬 간단하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 아침 루틴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1컵, 밤새 농축된 혈액을 희석하고 정액 점도를 부드럽게 만듭니다. 10분 후 화장실을 다녀온 뒤 공복 상태에서 호두, 아몬드 등 견과류를 소량 섭취, 아르기닌 공복 흡수를 돕습니다. 가볍게 복부 마사지, 손바닥으로 배꼽 아래를 둥글게 돌리며 3에서 5분 실시. 혈류뿐 아니라 골반 장기에 따뜻한 긴장감을 부여하는 자극입니다. 점심 전 루틴 점심 식사 30분 전, 물 300ml와 함께 시트룰린 섭취, 식사 후 혈류가 소화기관으로 집중될 때 자연스럽게 효과를 발휘합니다.
오후 루틴 오후 2에서 4시 사이 가벼운 산책 30분, 골반을 좌우로 자연스럽게 움직이며 걷습니다. 하체 혈류순환은 정액 흐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산책 후 물 300ml 섭취 플러스 호박씨 1스푼 간식으로 섭취. 저녁 루틴 저녁은 가볍게 소화에 부담 없는 생선, 두부, 채소 위주 식단. 토마토, 브로콜리, 마늘은 전립선 건강에 도움. 저녁 식사 1시간 후 다시 복부 마사지 10분. 이번에는 약간 깊은 압력으로 원을 그리며 시행. 관계가 있는 날의 특별 루틴 관계 3시간 전 미지근한 물 300ml 섭취, 공복 여부 상관없음. 1시간 전 복부 마사지 5에서 10분, 올리브 오일, 코코넛 오일 추천. 30분 전 조용한 곳에서 심호흡과 긴장 이완.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며 자율신경 안정이 3가지를 실천하면 정의 흐름이 훨씬 부드러워지고 몸이 준비되는 것을 분명히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기 조절입니다. 몸이 회복하고 생성할 시간을 주어야 매번 배출되는 정액의 질과 양이 최적화됩니다. 정액의 질과 양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2에서 3일 주기가 적당합니다. 너무 자주 하지도 지나치게 오래 끌지도 말고 자신만의 리듬을 찾아보세요. 예를 들어 월요일에 관계를 가졌다면 다음은 수요일이나 목요일이 적절합니다. 그 사이 몸은 정액을 생성하고 전립선은 회복하며 호르몬도 재충전됩니다. 밤 루틴 자기 1시간 전 미지근한 물 200ml 섭취 짧은 복부 마사지 3분 정도 실시. 이 루틴은 하루를 정리하고 다음날 회복을 준비하는 작은 의식이 되어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밤 11시 이전에 잠자리에 드세요. 수면은 모든 회복의 기본입니다. 테스토스테론과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는 골든 타임을 놓치면 아무리 다른 방법을 실천해도 효과가 반감됩니다. 이 모든 루틴은 한 번에 완벽히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씩 천천히 늘려가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의식의 전환과 몸을 돌보겠다는 작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지금까지 따라오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실천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루틴을 통해 실제로 변화한 한 분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공감할 장면이 하나쯤 있을 겁니다. 경기도 남부 작은 마을에서 혼자 생활하시던 74세 김병준 어르신은 배우자와 사별한 후 몸이 점점 변해가는 걸 느끼셨습니다. 아무 감흥도 없고 자꾸 뭔가 빠져나가는 느낌이었어요. 마치 타이어 바람이 빠지듯이요. 처음 병원에 오셨을 때는 눈도 제대로 마주치기 어려워하시며 자신을 고장난 기계 같다고 표현하셨습니다. 검사 결과 전립선 크기는 기준치보다 1.5배 정도 커져 있었고 정액량은 거의 측정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PSA 수치도 약간 상승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어르신은 병원 치료보다 집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보겠다며 제가 알려드린 루틴을 차근차근 실천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미지근한 물 한 잔, 밤마다 라디오를 들으며 배 마사지 1분, 식단 변경, 라면과 햄버거 대신 두부, 채소 위주로, 간식 줄이고 견과류와 수박 껍질 섭취. 처음 2주는 변화가 없어 실망하셨습니다. 선생님, 이거 정말 효과 있는 건가요? 아직 아무 느낌이 없어요?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 몸은 정직합니다. 조금만 더 인내심을 가지시고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3주째 되던 날, 김 어르신이 전화하셨습니다.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날 처음으로 살아있는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 이후 2달 동안 정기적으로 루틴을 실천하셨고 정액량은 정상 범위로 회복, 전립선 크기 조금씩 감소, PSA 수치 안정. 이제 김 어르신은 병원에 오실 때마다 자신의 루틴을 다른 어르신들에게도 열심히 알려주십니다. 나는 다시 남자가 됐어요. 정말로요,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울림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분의 변화는 대단한 치료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반복한 작은 선택들이 쌓여 몸과 마음이 다시 반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몸을 믿어보기로 한 순간 변화는 시작되었습니다. 몇 달 후, 김 어르신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처음에는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늙어가는 거라고요. 하지만 아니더라고요. 몸은 포기하지 않았는데 제 마음이 먼저 포기했던 겁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가슴 깊이 와닿았는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따라오신 분이라면 당신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내용을 가볍게 정리하며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차분히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실 몸의 문제보다 더 어려운 것은 마음이 먼저 포기하는 순간입니다. 이제는 그럴 나이가 아니야? 굳이 이런 걸 신경 써야 하나? 이런 생각은 몸이 먼저 한 것이 아니라 세월이 만든 외로움이 던지는 메시지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몸은 기억합니다. 한때 활활 타오르던 시절, 숨죽여 견디던 계절, 누군가와 함께한 따뜻한 순간. 그 기억의 작은 온기를 다시 불어넣는 일은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마사지를 하는 손끝에서 물 한 모금 삼키는 순간마다 매일 반복되지만 꾸준한 루틴 속에서 우리 몸은 다시 대답할 준비를 시작합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린 이야기들이 작은 용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모든 걸 다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단 하나라도 실천해 보겠다는 마음이 이미 회복의 절반을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핵심 요약 3가지 수분 섭취 타이밍 아침 500ml 관계 3시간 전 300ml 미지근한 물주기 조절 2에서 3일 주기 몸이 회복할 시간을 주고 밤 11시 이전 취침 마사지 앤드 내부 영양 보충 하루 2번 5분씩 부드럽게 순환 견과류와 시트룰린 섭취 이 4가지를 꾸준히 실천하면 4주 안에 분명한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이라면 언젠가 그때 봐서 참 다행이었다고 느끼게 될 겁니다. 혹시 비슷한 고민을 가진 가족이나 친구가 있다면 조용히 공유해도 좋습니다. 당신만 그런 것이 아니니까요. 댓글로 단 한 줄만 남겨도 됩니다. 당신의 용기가 다른 누군가의 내일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아직 몸과 마음이 대답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74세 김병준 어르신도 해냈습니다. 72세 박영수 선생님도 해냈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미지근한 물 한 잔 배꼽 아래 마사지 5분 무엇보다 자신의 몸을 다시 믿겠다는 작은 결심 당신의 몸은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삶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